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그간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찰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1%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는 2,357포인트였는데요. 대형 IT 종목들의 두드러진 약세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었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많이 빠졌죠. 코스닥 지수는 1.38% 밀린 66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의 방향 자체가 위쪽이라면 조정을 받을 때 종목을 사는 게 답이 될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오늘 그 지혜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화요일이죠.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님, 또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볼까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수익률 자랑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먼저 4월 25일에 주셨던 추천주인 네오팜이 지금 2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있는데요. YD 온라인이고요. YD 온라인은 지금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어떤 종목을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송 팀장님. 네, 우선 네오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현재 31,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지금 이제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와의 어떤 사드 해소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면서 화장품 주가가 좋았다가 지금 다시 약간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역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그런 단기적인 잡음에도 이제 실적이 오로지 주가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회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또 중국 진출이라는 그런 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오팜을 쭉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1차 매도가인 한 41,000원 부근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중국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으로의 어떤 이제 목표 주가 상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의 수익률 많이 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류혜진 팀장님의 수익률 자랑도 해볼까요? 화면으로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예, 5월 2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역시 한 종목 더 있으십니다. 5월 16일에 주셨던 LG 디스플레이가 2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류혜진 팀장님께서도 한 종목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반도체 호황에 있어서 좀 같은 맥락에 좀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추천주에서 또 오늘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온 종목인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호황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그 가지고 가시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넣으시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혜진 팀장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매수하셨던 분들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추천주로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장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전일장 특징주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어제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가 주춤한 가운데 어제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선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 현대중공업은 8%나 올랐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현대미포조선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시고요. 성동인 팀장님. 네. 네, 현대미포조선, 네, 같은 조선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수출 경기 회복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까지 같이 오면서 이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 코스피가 주춤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코스피가 더 상승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증시가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역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주 전반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의 어떤 이슈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좋냐면 이제 자동차 운반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노후 교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교체 주기와 그리고 어떤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호조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분할 매수로 계속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어제 텔콘이 27%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최대 주주 변경된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미국 기업인 엠마우스 생명과학이 오는 26일에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소식이었고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급등세를 보였던 텔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굿 팻말을 사실 들었지만 저는 좀 이제 그 반 정도 굿인데요. 그러니까 예.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지금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탄탄하게 안정적인 건 없어서 사실 일단은 그냥 이슈를 얘기를 드리면 최대 주주가 이제 텔콘 홀딩스에서 미국의 이제 세포질환 치료제 업체인 엠마우스 생명과학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잠깐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354억 원 정도 규모 이제 좀 큰 규모의 증자 이제 납입을 완료하게 되면 최대 주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좀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반짝하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뭐 20% 정도 급등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단기적인 차익으로는 좀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게 되면 뭐 엠마우스에서 텔콘 그리고 KP, 엠테크 그리고 엠마우스로 이어지는 이런 유상 순환출자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시든지 뭐 매수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하시는 거는 추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부정적인 의견도 간단하게 들을게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회사 텔콘은 조금 이제 그 테마성을 이슈로 해서 좀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위험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증명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회사의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은 있지만 그것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알아보고 신중하게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월 13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가 이틀째 급락이었는데 오늘 국내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잠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까요? 예, 어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1.5% 빠졌었고요. 오늘은 0.3% 밀린 226만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을 주는데요. 어제 1.37% 내렸었고 오늘은 0.35%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가 지난 9일에는 8% 급등했다가 어제는 6%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되는데요. 0.2% 상승한 89만 8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시작한 지 한 1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빨간불로 턴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그 밖에 LG화학이 오늘 가장 눈에 띄네요. 2.42% 오른 2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어제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하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3% 오른 2360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0.24% 상승한 666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화면으로 확인을 하다시피 5가지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2% 오른 10만 7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는 4%나 급락이 있었고요. 그 밖에 메디톡스나 CJ ENM, 로엔도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SK 머티리얼즈와 컴투스는 보합권으로 출발이 됐고요. 지금 휴젤이 1.4% 오르면서 출발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코미팜이라든지 SFA도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빨간불 켠 채 출발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꼽아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2회 또 제3회 두 분의 강한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서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네오팜부터 보겠습니다. 네오팜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존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이슈가 다 끝나야만 제가 네오팜 언급이 안 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역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실적 단기 순이익 등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올리브영의 아토팜이라든지 리얼베리어 등의 어떤 그런 그 화장품 용품들이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제로이드라는 이제 국내 상품이 실손보험 처리가 되면서 국내 성장률이 약 10에서 15%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면서 그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국내만 해도 이 정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중국 진출이 가속화돼서 매출만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네오팜은 제가 생각했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과거에 화장품 주가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뭐 한국펄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등도 중국 진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오팜도 그런 경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한번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만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SK라는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주 SK인데요. 역시 지주회사를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봤을 때 대기업 중에서 가장 사업 포트폴리오 면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SK 바이오팜 등의 바이오 반도체 등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유회사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텔레콤 등 아주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그런 두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좋다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SK ENS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SK ENS도 이제 LPG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요즘에도 친환경 이슈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 또 떠오르는 게 SK ENS를 상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그런 뉴스도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SK의 어떤 평가 지분 자체가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 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LPG 차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가 아직 향후에 끝날까지는 한 1, 2년 정도 아직 남았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직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30만 원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역시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현재는 제가 26만 원 정도에 우선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27만 7천 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향후에도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유니트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제법 받았어요. 예. 지금 코스닥 그 종목 중에서도 어떤 건 잘 오르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잘 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니트론텍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일단 경신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카 등 사용 면적 확대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니트론텍이 별 무리가 없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왜 주가가 가라앉냐, 이 면에서는 바로 중국에 대한 이제 JV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드 이슈가 막히면서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모든 지금 업종과 종목들이 크게 오르다가도 다시 한번 사드 국면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재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트론텍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는 한 6,800원까지의 전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지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손절 대응을 하고 향후에 어떤 다시 한번 회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CIS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중소형주 성장주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그때의 이유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형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들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저에 대한 어떤 예측은 잠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형주와 그리고 중형주 위주의 어떤 장세라 볼 수 있고요. 중소형주가 반드시 순환매가 돌 시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우선 CIS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생산 업체입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고요. 지금 이제 성장률 면에서도 괜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제가 일단 좋은 수급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들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봐도 지금 1분기 역시 이 회사도 중국의 어떤 통관이 지연되면서 분기에 대한 매출이 이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CIS가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모습이 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장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 기다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용호 DSP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회사가 다 중국과 엄청난 영향들이 있네요. 살펴보니까 중국과의 개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어떤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생각만큼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중국 관련된 주들이 현재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7월에 있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영호 DSP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보면 OLED 검사 장비 중 이제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작년 영업이 이익이 98억 원, 3,200% 일단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그런 이익이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12,000원 상단에서 8,60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8,600원 부근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쯤은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서는 뭐 지금 현재 애플에서도 다양한 OLED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이제 12,850원을 1차 목표로 잡는데 이 부분을 넘어설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한번 영호 DSP 지금도 반도체 부분이 애플 미국 그 나스닥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호 DSP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오팜부터 영호 DSP까지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잘 메모해 두셨죠?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크루셜텍 문의하신 분부터 봐드릴까요? 4172님께서 보내주신 크루셜텍 매수가는 9,700원이시고요. 20% 비중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송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크루셜텍을 보니까 9,7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크루셜텍이 뭐 이게 휴대폰에서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지금 제가 뉴스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악화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조금 이제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이제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제 전 투자자분들한테 기업의 레포트만 믿지 말고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등을 한번 물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보가 별로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회사에 직접적으로 찾아가 보시거나 문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우선은 제가 차트적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우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바닥 부분에서 최저점 3,500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초기 국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 한 마이너스 약 50%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수익률인데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갈아타고 새로운 좋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확인을 해서 이 회사가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손해를 줄여 나가시는 그런 방향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5,5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7,000원, 8,000원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일단 보입니다. 9,000원 부근까지는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대폭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9,000원 부분은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회사의 정리를 하면 회사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년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7,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게 5,500원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우선은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서 저희 크루셜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중장기 가치주를 발굴하시는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해 볼게요.
제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금 오늘과 내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나면서 대응 전략도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사실 지금 이미 기준금리 인상의 확률이 98% 정도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은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국내의 저PER IT주가 최근에 가장 핫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큰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PER 관심 종목으로는 뒤에 이어서 추천드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각각 PER 수준이 지금 9배에서 5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있고요.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IT 업종의 PER 같은 경우는 각각 8배랑 18배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저 PE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하반기에 이제 성수기 진입으로 이제 대면적 중심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 사실 프리미엄급 패널 비중이라든지 IPS, 대형 모니터 같은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드렸듯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과 합작을 해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탑재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이나 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계속 상승하는 패턴으로 좀 목표가에 다가가다가 잠시 어제 좀 하락장이 있었는데 네. FOMC 같은 단기적인 이슈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 똑같이 38,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절가는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면서 지난해 말 대비 시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은 40조로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 시총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좀 대형주의 주가가 좀 강세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예정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2,360m로 좀 떨어지면서 은행주 같은 거 빼고는 사실 다들 약간의 하락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맥락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떨어진 가격을 좀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다져줘야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도체 중심의 슈퍼사이클이나 시장의 큰 흐름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실적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필두로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12조 원 영업이익의 가능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기대하고 있고 7월 전후로 실적 랠리는 다시 이어질 재현을 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R&2 테크놀로지인데요. R&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G 시대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의 전문 기업인데 이제 5G 시대의 이제 필수 부품인 MCP의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5G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IoT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되고 이런 5G나 IoT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사용량이 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MCP 같은 경우는 소재 기술을 좀 독보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좀 그 후에 실적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MCP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세계 시장 규모가 18조 원을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본의 무라타나 교세라 같은 매출액이 지금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 수익성이나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좀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LTCC의 원천 기술이나 MCP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소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쟁 업체가 국내에는 없고 지금 글로벌 경쟁사로 지금 일본에만 무라타나 교세라 같은 그 회사들만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뭐 1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42%, 39% 증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나 뭐 지금 올해 고객사 확대하는 면에서나 사실 18년도 이후에 지금 5G 투자로 매출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장기 포트에 넣고 꾸준하게 좀 크는 걸 지켜보면서 가져가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은 지금 여러 사업 부분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기능 플라스틱이 좀 견고하게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하락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고, 사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매출 또한 지금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는 또 신공장을 추가 가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도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 지금 올해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흑자 전환할 전망이 있고 사실 대상포진 백신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마치고 이제 검사를 하면서 국내 출시에 이제 계획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가 되게 되면은 지금 원래는 이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계 회사의 그 조스타박스라는 유일한 의약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허가가 되면서 외국계 제약사의 독점 구조가 10년 만에 깨진다고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는 해외 제약사에 80% 정도 의존하고 있을 만큼 자금률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좀 정부 지원 같은 것도 강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실적 같은 거라든지 보시면 여러 사업부에서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코미코인데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수혜주인데 이 업체가 하는 일은 이제 반도체를 주로 세정하고 코팅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미세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세정이나 코팅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3차원으로 계속 구조화되고 고단화되기 때문에 장비 개수가 증가하면서 사실 오염과 손상에 대한 뭐 세정 코팅 같은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세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미코 회사만이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세정 노하우가 뛰어나고 또 화학 물질 같은 세정제에 대한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 세정 업체로는 유일하게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동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외 고객사도 지금 매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그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실적 개선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뭐 캐시플로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이나 실적에 비해서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부터 코미코까지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제넥신입니다.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지금 보면 이 회사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역시 신약 개발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업종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대장조라고 일컬어지는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코오롱생명과학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미 주가는 좀 턴어라운드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다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6월 달에 좀 장이 혼돈이 좀 생기면 아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한독이 22.8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독하고 이제 제넥신하고는 거의 동일선상이라고 좀 보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제넥신이 다시 한번 임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넥신의 가장 기대감이 큰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 4월달에 이제 복지부의 신약 개발 과정에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아마 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면 각 제약바이오 업체들마다 지금 임상이 재개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보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갑상선암 치료제의 임상 1, 2상이 좀 승인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동시에 승인되면서 전체 임상 시험 기간이 좀 단축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 6월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중반기가 넘어가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이 모멘텀들이 특히나 뭐 임상이라든지 또는 임상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6월달에는 이 하반기 어떤 기대감들이 제약바이오 업체 특히나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적인 공략은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48,5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들어서 오름폭이 큰 제넥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제약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자, 6번째는 이제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현재 주가가 거의 바닥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조정을 고민을 받고 있는데, 사드 이슈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주가가 2분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토니모리 한번 현재 부근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7번째는 이제 태고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현재. 이건 약간 조금 어떤 매수 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격이 끌어온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실적 같은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3억, 양년 약 70% 정도 증가했고 1분기에도 37.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TPX105가 올해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오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작년연도 비교했을 때 한 9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더 개선이 된다면 그걸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한 9만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사이언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8번째는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회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문자 서비스 관련 이제 결제 업체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이, 원래는 1, 2분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이 회사 특징상.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제대로 나려면 한 향후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하지만 그런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현재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전망, 또 4분기부터 실적도 개선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째는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팩 회사입니다. 마스크팩 회사인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마스크팩이 올리브영에서도 좀 품절 대란이 일어난 만큼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면이 있지만 지금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역시나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 어떤 사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매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르지 않는 게 화장품 쪽이 많아서 그냥 화장품
위주로 좀 많이 들고 왔고요. 자, 10번째는 바른전자입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의 어떤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은 그에 대한 기대치를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좀 더 확인을 해서 이 회사가 일단은 성장성 면에서 둔화된 기미가 보인다면은 손절 대응을 하고 다른 회사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포트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니모리부터 바른전자까지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목표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 장중에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볼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종목 리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요. 라이트론이 지금 2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넘어가고 오늘 종목부터 듣겠습니다. 신규 종목 어떤 거 보셨어요? 네, 오늘 DPC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인공지능 아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업인 그 솔트룩스의 지분을 24.1%를 DPC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시스트랄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550억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 두 개 기업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기업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출시 예정이라는 그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그 인터넷은행 핀테크 대출, P2B 대출에 관련해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개발 참여를 해서 개발 완료했죠. 이것이 그 P2B 대출에 대해서 24시간 인공지능 상담 가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2위톡에 탑재가 됐는데요. DPC는 인공지능 쪽에서 좀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 해가지고 SK텔레콤에서 그 누구라는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미국의 소셜 카지노 개발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그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이 지분이 46%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DDI가 어떤 회사냐면 4조 5천억짜리의 그 소셜 카지노 개발사인데요. 이게 그 W게임즈, 우리 그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W게임즈라는 회사가 54%를 가져가고 있고요. DPC에서 46%, 그러니까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참소사를 이용해서 46% 지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아직 아무런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실적 가치는 2분기부터 계산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분 가치를 따지면 현재 한 1,000억 이상 정도의 그 지분 가치를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을 보여드리는데요. 기관과 그 기타 법인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를 좀 뭔가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시스트라는 지분을 취득했는데 550억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DPC가요. 근데 갤럭시 S8에 보면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그 비서를 통해서 텍스트 인식을 하거나 영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근데 시스트라는 회사를 프랑스 회사를 DPC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스트라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영향력, 시장 지배력은 좀 선도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선도할 수 있는 시장에 먼저 진입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4월 3일 날 260만 주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4,530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4월 19일 날 또 커서 이동해 보실래요? 4월 19일 날 일봉 차트를 보시면 150만 주 거래가 되면서 4,440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음봉 캔들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달 보름이 흘렀는데요. 4,300원 돌파한 이후에 한 달 보름 동안 일정한 거래량으로 지지하면서 두 달 전, 한 달 전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 보면, 120주선, 우리가 얘기하면 121선입니다. 121선, 그걸 돌파하기 전에 5주 동안 눌러놓은 겁니다. 개매할게 진행이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4,560원, 550원까지 물량을 뺏기지 마시고 물량을 보유하셨다가 그걸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 7,000원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손절가 3,8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DPC는 2달 전에 4,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수익권에 있으실 거고 지금 또다시 매수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나머지 5가지 종목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우전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기로도 괜찮지만 중장기로 좀 추천드리는 종목이고, 이거는 항만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의 인버터나 컨버터 연구 제조 판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천의 포인트는 간단하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산신항의 발주 관련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최근 부산신항 구두 관련 크레인 등의 화약 장비를 18년도 상반기까지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5.2%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배당의 매력을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17년도 1분기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경우 5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52% 정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되실 종목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송동현 팀장님도 얘기하셨던 영우 DSP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전문 기업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고, 사실 이제 지난해 그 여러 가지 그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좀 많이 아직까지는 좀 덜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세나 수익성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업무량 자체가 상당히 증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되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솔케미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17년도에 지금 장비주 대세 이후에는 지금 소재주가 계속 대세 상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솔케미칼은 소재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판단에 있다 해서 사실은 15년대 중반의 고점 주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시점에 맞춰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신사업 같은 경우 질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대원제약인데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나 제약주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틱형 감기약이라는 그 콜대원 최근에 좀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용량의 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약을 조제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일반 약을 구입할 때 대용량 제품 같은 경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의 요즘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소비자들이 지금 단일 브랜드나 제품을 고집을 하지 않고 입소문이 나거나 다양한 제품들을 좀 사용해보는 호핑족이 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제품, 그리고 휴대용이 좋은 제품, 그리고 또 완치 시에 남는 약품이 없는 그런 좀 가볍게 소비하기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콜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종합감기약, 기침감기용 이렇게 2개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코감기용을 3가지 라인으로 좀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라인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성장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근 5년 동안 지금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성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중기적으로도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대원제약의 지분을 11%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 사실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반도체 레이저 마커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응용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올해 상반기 8만원에서 9만원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장비에서 독과점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 77억에서 148억으로 2배에 가까운 좀 많이 지금 증가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잡히게 되면서 실적의 증가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실적 모멘텀을 보시면서
좀 투자하시기 괜찮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IT주가 눌리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고요. 오늘은 반등을 주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제 하루 빠진 게 상당히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반발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단기 고점은 찍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후장이나 내일은 다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벌써 6월 아닙니까? 이제 조만간 하반기가 되는데, 앞으로 주요 이슈가 될 만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국내는 역시, 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하게 되면 언제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트럼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결국은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나중에 안 하자니 미국하고 금리 역전될 것 같고, 하자니 가계부채 부담 들었고, 그래서 6월에는 지금 어차피 FOMC가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6월에는 확실한데, 과연, 한 번 더 할 때 그걸 9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그 게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9월에 하게 될 경우는 한국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6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1.25%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단으로 보면 똑같아요. 만약에 9월에도 연속적으로 한다. 역전됩니다. 아무리 어떤 미사역을 갖다 붙여도 미국하고 금리 역전되는 거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줄줄이 나열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송상에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도 민망한 것도 많아갖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 그거예요. 트럼프에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차피 탄핵 열차의 출발은 이미 됐다고 봅니다. 이제 과정의 문제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북한 문제예요. 만약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정체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오바마 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전략적 인내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 혹시라도 워낙 특이한 인간이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됩니다. 실제로 닉슨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옛날에 클린턴도 그랬고 본인들이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대외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게 좀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 미국은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조치와 북한 문제, 이걸 이제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만 본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크게 동요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유동성이 좋거든요. 원래 주식 투자 1번 경우는 그거예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을 한다. 원래 장 좋으면요, 약간 좀 이상한 종목도 쭉쭉 가고요. 아무리 같이 주라 그래도요, 장 빠지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7년과 2008년에 현대중공업이 11개월 차이로 50만원에서 10만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가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좋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수가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가치주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아야 되고 받아도 크게 동요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지금 국내장은 조정을 받는 게 좋다. 오후장이나 내일장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조정일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실까요? 네, 의약품과 의료 종목입니다. 의약품에서는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인데 오늘 현재 녹십자 괜찮은 상태고요. 그리고 의료 종목은 K스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업종 흐름으로 봤을 때도 단계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관망, 보유보다는 매도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사야 될 종목, 또 사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팁 주십시오. 네. 오늘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적정주가 53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사실 주력 업종은 아닙니다. 주도 업종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 주도 업종은 뭐죠? 전기전자, 금융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증권,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도 업종 아닌 게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거는 동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중공업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0일선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만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홀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보유자는 역시 전업 단기로 60일선. 그러니까 두 종목 전업 단기로 60일선은 똑같고요. 현대중공업은 매도, LG화학은 조금 더 홀딩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이트론이 있습니다.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그냥 홀딩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준비로 60일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FTN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이건 보유자 매도해 있어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대신 미보유자는 미세먼지의 동종 테마 중에 접근하세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관련주가 저평가된 종목이 가장 많은 테마주예요. 미세먼지만큼 저평가 종목이 많은 테마주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놀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입니다.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올라갔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주춤한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매도해 주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0일선까지 기다려주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테크는 제가 2주 전부터 홀딩하라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가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매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관련주인데요. 에이테크의 장점은 뭐냐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정주가 13,2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좀 괴리감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좀 던져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레포트가 나올 정도면은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기에 급등했다는 거죠. 단기 급등하지 않은 상태로 레포트가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종목이 레포트 나왔다면 끝물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우영 대표는 오늘 오후 6시 반 서울경제TV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에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반등하고 있고요. 0.4%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